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코인은 24.2K까지 회복을 보인 이후에 일부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더 물러서지 않고 지지에 성공한다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한동안 없기 때문에 28K까지의 상승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이 19K에서 23K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K는 2017년 상승장의 고점이라는 상징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을 충분히 줄 만한 위치지만 이미 23K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것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 위치에서의 지지가 받쳐주면서 충분한 매수 거래량이 확보된다면 28K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23K를 지키지 못한다면 21K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21K는 중요한 최선이긴 하지만 현재의 패턴상에서는 일단 시작된 하락을 막을 만큼의 지지가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영상에서 다양한 각도로 현재 크립토 시장을 분석해드렸는데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러면 일부 내용을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본 후에 연장선상에서의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를 보여주는 비더리움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결정적인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더리움이 노란색 최선 상단부를 탈환하고 앞으로도 지지를 다져갈 수 있다면 이는 그만큼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더리움이 이번 돌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노란색 최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는 크립토 시장이 또 한동안 고통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떨어져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투심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물론 이더리움 병합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이더리움이 선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에 병합 업데이트 이후에는 또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채울 것이라고 말씀드린 두 개의 갭을 정확히 채우고 반등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은 최근의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갭을 채우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7K와 29K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34K와 35K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움직여준다면 향후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29K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전체 시총은 최근 2017년 고점을 정확히 터치한 이후로 일부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징적인 위치인 1조 달러를 정확히 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은혜 시총이 약 1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난 흐름을 참고했을 때 크립토 전체 시총이 일단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50% 상승한 위치인 1.5달러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지금의 위치가 그만큼 돌파하기 어려운 가격대란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2017년 상승장의 최고점에 대한 반등으로 어떻게 저렇게 1조 달러까지는 올라온 상태이지만 지금까지의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였다면 크립토 시총은 1조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림을 주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립토 시총은 1조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했지만 피보나치 주요 구간에서의 저항에 막힌 후에 다시 1조 달러대로 되돌림을 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현 위치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조 달러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1.3조 달러까지의 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되지만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7월 중순 이후로의 상승이 페이크아웃이자 베어마켓 랠리로 판정나기에 이전의 상승분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락을 이어가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는 상황은 일시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가장 안 좋은 상태이죠. 위기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비중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비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저항선에 닿은 이후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총의 경우는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 당장의 조정이 지지를 다지는 눌림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정확히 저 위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림을 줬다는 것은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수일 내에 이더리움이 빠르게 다시 회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이전까지의 상승분을 되돌리며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잃지 않는다면 최근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갭들을 채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전의 갭이 위치한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폭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태이기에 빠르게 상승세를 되찾는다면 이전의 갭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락을 되돌리며 26K까지 진출하고 나아가 새로운 갭을 채우며 29K까지 상승할 여지가 아직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짙어지고 여기서 더 물러선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저점을 탐색하기 위한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스닥 또한 제가 반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지점에 정확히 도달한 상태입니다. 올해 5월 초에 나스닥 선물은 약 300일 만에 저 지점으로 하락했으며 6월 초에 급락하며 저 위치를 뚫고 내려간 이후로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돌파에 성공한다면 나스닥은 200일 이평선까지 회복을 누려볼 수 있게 되고 이런 전개가 펼쳐진다면 크립토 시장 또한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기회를 놓쳤을 때 상실감이 큰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위치에서 돌파에 실패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일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가온 FOMC 회의는 자산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기에 그 전까지의 모든 패턴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번 주는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돈 패밀리 분들에게 시장은 무언가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 추가 하락을 발생시킨다면 거기에 기름을 부을 악재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보유량의 75%를 매각했습니다. 뉴스라는 것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라 상승장의 저런 뉴스가 나왔다면 무시하고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뉴스는 큰 하락과 연결되기에 좋은 악재입니다. 당장에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없지만 일단 큰 하락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부턴 시장은 그 원인을 결국 테슬라의 비트코인 판매와 연결짓게 될 것입니다. 에이 돈복남님 테슬라가 뭐라고 비트코인을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작년 초를 잘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로 시장은 폭풍 상승을 보였습니다. 분명 세력들은 이것을 악재로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비트코인 3위 거래 코복남 지갑에서 결국 모든 비트코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제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물량은 코복남의 부캐 지갑인 지갑을 복사하는 남자 지복남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전송시에 500개가 빠져 있었지만 오늘 500개가 추가로 들어옴으로써 코복남의 모든 물량은 이제 지복남이 보유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복남의 지갑에는 약 13만 2,877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데요. 비트코인 부자 리스트는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다 보니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4위로 표시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숫자로 봤을 때 이미 3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의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겠지만 비트코인 3위 거래의 매도 자체는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3위 거래가 개인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거래소일 수도 있으니 3위 거래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 영상에 매번 정성껏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신키님이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나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에 댓글을 단다는 것은 신키님은 그만큼 모든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다른 분들보다 더 큰 도움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를 소화하는 정도가 다르고 같은 책을 읽어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지식을 흡수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모두 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움켜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실을 거두며 웃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관련하여 여러 문의들이 많은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로 이력서, 자소서, 지원 동기 등 해서 간단히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크립토 전문 MCN 회사, 크립토 전문 마케팅 회사 등 여러 분야로 돈봉남 크립토 팀은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